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습관이 답이다 라는 책입니다. 톰 콜리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이터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2019년 12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192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백만장자 집안에서 태어난 톰 콜리는 9살 때 집안이 파산하는 것을 보았다. 성인이 된 후 그는 5년 동안 233명의 부자들과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 결과 부유한 사람, 특히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습관에 있음을 발견했다. 이 연구를 통해 깨달은 교훈을 CNN, USA Today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콜리는 공인회계사, 공인재무설계사, 세무 관련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뉴저지주에서 금융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 유명한 강연가로 전세계 기업과 대학에서 동기부여에 대한 강의를 한다. 지은 책으로는 인생을 바꾸는 부자 습관, 아이를 성공과 행복으로 이끄는 부자 수업이 있다. 네,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트 1, 모든 습관에는 결과가 따른다. 파트 2, 일상의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파트 3, 아무도 혼자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파트 4, 무의식 중에 삶을 통제하는 마음의 습관. 파트 5, 마지막입니다. 21일 습관 바꾸기 프로그램. 저자는 거의 5년에 걸쳐 233명의 부유한 사람들과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습관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의 초점은 부유한 사람들, 이 책의 기준으로 연소득 약 1억 7,400만 원 이상의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 이상의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연소득 약 3,8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한테 맞추고 300여 개의 행동 습관, 사고 습관, 결정 습관 등을 살펴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습관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지 실패로 이끌지 결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것은 바로 평범한 사람들과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을 구분하는 습관들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 내용을 소개한 것을 바탕으로 습관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알려주고 최근 밝혀진 과학 성과들을 바탕으로 습관을 바꾸는 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당신에게는 자기 인생의 환경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서민에서 부자로 바뀔 수 있다. 당신은 과거나 현재의 환경에 얽매여 불변의 인생을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 환경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을 변화시키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 기술과 지식의 성장, 집중력, 그리고 끈기다. 이 책의 습관 바꾸기 프로그램을 따라하면 당신은 성공에 필수적인 이 3가지 특징을 저절로 갖추게 될 것이다. 습관은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끊임없이 지속되는 일상이다. 좋은 습관을 채택하면 기술과 지식이 성장한다. 좋은 습관은 하루하루 성공을 추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성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다. 좋은 습관을 하나씩 인생에 추가하면 누적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습관을 쌓는 것은 성공을 위한 투자와 같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는 습관이 가난해지는 습관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들의 삶을 평범한 삶에서 특별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 습관들을 실제로 보고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본다. 이 책이 더욱 특별한 것은 습관을 바꾸는 지름길까지 알려준다는 데 있다. 그것은 바로 뇌를 속여서 습관을 바꾸는 전략이다. 습관을 바꾸려고 뇌와 싸우는 대신 뇌와 파트너가 되면 습관은 바로 바뀐다. 습관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 생긴다. 자기 인생을 통제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행복해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새로운 습관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물론 행복에 이르는 길로도 안내해 줄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절대로 지금과 똑같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더 좋아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습관을 배우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말년을 보낸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다. 이 책에 시간과 돈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설사 이 책을 읽고 배운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미국 인구의 1% 미만도 안 되는 사람들만 지니고 있는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미국 국세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1%는 연간 소득이 43만 달러 이상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보자. 습관이란 무의식적인 행동이나 생각이며 무의식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습관이 되면 우리의 뇌는 일일이 생각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어 일을 덜 하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다. 습관은 에너지를 아끼려는 우리 몸의 지혜다. 의식적인 행위를 할 때는 뇌가 다량의 포도당과 산소를 소모한다. 뇌를 포함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공급되는 연료가 포도당이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마지막에 포도당으로 전환되거나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지방이나 근육에 저장된다. 포도당은 각각의 세포를 통과하며 세포 안에 들어가면 분해되어 연료로 사용된다. 또한 포도당을 세포 연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 무게 1.6kg밖에 되지 않는 뇌는 몸 전체의 포도당과 산소 중에서 무려 20%를 매일 소모한다. 그런데도 다른 신체와 달리 뇌는 포도당을 지방이나 근육에 저장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은 뇌의 소중한 연료다. 습관은 그렇게 귀중한 연료를 아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습관은 정말 놀라운 발명품이다. 습관을 잘 만들어두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마 누구나 하실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갖고 싶다 혹은 좋은 습관을 새로 만들어야겠다 등 습관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에 우리는 대부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선택을 위한 생각의 과정,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에너지 절약의 측면도 반드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시간과 에너지는 정말 무한정 솟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아끼고 또 아껴야만 되는 것이죠. 내 에너지, 내 정력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라도 그래서도 습관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믿음과 감정도 습관의 방아쇠가 된다. 부정적인 믿음과 감정은 나쁜 습관을 발사하지만 긍정적인 믿음과 감정은 좋은 습관을 작동시킨다. 나쁜 습관을 없애고 싶다면 먼저 부정적인 믿음을 없애야 한다. 그러려면 부정적인 믿음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부정적인 믿음에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믿음의 체계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 나쁜 습관이 작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쁜 습관을 없애려면 나쁜 습관에 시동을 거는 방아쇠를 인식해야 한다. 그것을 알면 나쁜 습관을 없앨 힘이 생긴다. 나쁜 습관뿐 아니라 어떤 습관이든 그것을 유발하는 것이 뭔지 알려면 습관의 방아쇠를 파악해야 한다. 인식이 핵심이다. 인식이 없으면 습관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만들어 온 그리고 이제는 버리고 싶은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작동하는 것을 막으려면 그 습관이 시작되는 그 트리거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매일 지나가는 퇴근길에 편의점 간판이 보여지면 즉시 무언가 군것질을 사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나쁜 습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 편의점 간판이 군것질을 사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촉발시키는 것이므로 간판을 아예 내가 볼 수 없도록 다른 길로 퇴근을 한다든지 무언가 시작점에서부터 변화를 줘야만 할 것입니다. 가만히 습관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 습관이 일어나는 발동 지점을 떠올려 보시고 그 시작점부터 제거를 해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라는 목소리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나 크고 명확한 소리를 낸다. 차이가 있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중단시킨다는 점이다.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에 대한 5년간의 연구에서 나는 할 일을 미루라는 목소리를 잠재우는 다음의 5가지 방법을 발견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 작성하기. 성공한 사람들은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해 일을 처리한다. 일일 업무들 중에는 월, 년, 장기적 목표와 연결된 것들이 있다. 이는 성격상 거의 고정적인 업무다. 매일 해야 할 일의 목록에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매일 10건의 마케팅 전화 걸기 같은 것이다. 두 번째, 매일 5가지 일 끝내기.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해야 할 일의 목록에 하루를 마치기 전에 반드시 완수해야 할 5가지 일을 포함시킨다. 매일의 5가지 일은 직장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어도 된다. 매일 행함으로써 삶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상관이 없다. 세 번째, 업무 마감일을 설정하고 알리기. 업무 마감일을 설정하고 그 업무의 완수에 영향을 받을 관련자들에게 미리 알려둔다. 업무는 단순히 해야 할 일에서 다른 사람과 지켜야 할 개인적인 약속이 된다. 그러면 일을 완수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지게 된다. 네 번째, 책임감을 주는 파트너 만들기. 책임감을 주는 파트너는 당신이 과제를 완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어떤 일을 완수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은 단지 해야 할 일에서 더 중요한 일로 승격이 된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으면 일을 더 잘하게 된다. 5번째, 당장 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잔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잔소리는 분명 우리 행동에 변화를 준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잔소리를 들으면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경향이 있다. 스스로에게 당장 하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나는 이 방법을 내가 늘 미루는 일을 할 때 활용했다. 그저 지금 당장 하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었다. 일을 미루는 것도 참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을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의 총량을 내가 생각할 때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10 정도만 하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는 거죠.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손이 잘 안 가고 자꾸만 미루게 된다면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아, 좋아. 오늘 이 보고서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딱 10% 정도만, 그러니까 앞에 3페이지 정도만, 도입 부분 정도만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내용에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어느새 꽤나 많이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효과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사람은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만큼만 성공할 뿐이다. 인생에서 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자기 주변을 성공지향적인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 아울러 해가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최소화해야 한다. 나의 연구에서 다룬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 86%는 성공지향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가는 습관을 형성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언제나 목표지향적이고 낙관적이고 열정적이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지닌 사람들을 항상 찾고 있다. 그들이 인간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 좋은 습관을 지닌 사람, 긍정적이고 밝고 낙관적인 사람, 차분하고 행복한 사람, 관계가 원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흉보지 않는 사람, 영감을 주는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열정을 지닌 사람, 자신의 삶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 반면 그들은 해롭고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은 제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결국 이 연구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은 성공지향적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는 최대한의 시간을 쓰는 반면 해로운 인간관계에는 최소한의 시간을 썼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못된 사람, 나쁜 사람, 덜 나쁜 사람, 덜 좋은 사람, 못생긴 사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허풍이 심한 사람 등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말이죠. 물론 이 생각도 일견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공을 위해서는 가까이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 생각, 환경 등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맹자의 어머니도 집을 3번이나 옮기며 맹자를 키우려고 고생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맹모 삼천지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만나고 함께 소통하는 내 주변 사람들의 클래스를 올려야만 됩니다. 물론 1티어의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나에게도 그들에게 무언가 제공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되겠죠. 해롭고 부정적이고 만나기만 하면 내 기력을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내 에너지를 뺏겨도 될 만큼 나는 여유 있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챙기고 긍정과 성공의 에너지를 품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성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원래 보디빌더로 유명해졌다가 나중에는 할리우드 명사이자 정치인이 됐다. 이 모든 것은 슈워제네거가 10대였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1961년에 시작되어 매우 인기 있었던 이탈리아 영화 시리즈에서 헤라클레스 역할을 한 배우 레그 파크를 잡지에서 본 것이다. 파크에서 영감을 받은 슈워제네거는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가 되겠다는 꿈이 생겼다. 꿈을 이루겠다는 슈워제네거의 올곧은 노력은 전설적이다. 미스터 올림피아 보디빌딩 대회가 열리기 2달 전 슈워제네거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어머니는 슈워제네거에게 오스트리아로 돌아와 장례식에 참석하라고 했지만 그는 가지 않았다. 그는 장례식에 참석하면 운동에 방해가 된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몇 년 후 슈워제네거는 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일로 인해 어머니는 물론 당시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망가졌다고 고백했다. 어머니와 여자친구 모두 그의 꿈이 아버지의 죽음에 우선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삶의 모든 부분에 우선했다. 슈워제네거가 처음 바벨을 들어올린 것은 1960년이다. 10년 후 그는 첫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따냈다. 단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10년을 쓴 것이다. 슈워제네거는 이런 집중력을 배우로 성공하는 데도 적용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꿈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알려준다.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이 잘 살펴보시면요. 이 일화에 나오는 아놀드 슈워제네거처럼 열정과 집요할 정도로 대단한 집중력, 절제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내가 잘 될 것이라는 나 자신을 믿고서 무한 긍정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이 목표 추구에 있어 타인의 시선은 좀 개의치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가끔 내 목표가 아닌 타인의 기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목표를 내 목표인 양 추구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서 이것을 추구할 때 진정한 성공과 만족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소를 하나 그려보자. 그런 다음 시소의 한쪽에 당신이 지닌 모든 부유해지는 습관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가난해지는 습관이 있다고 상상하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모든 습관 중 50% 이상이 부유해지는 습관이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가난하다면 이는 당신의 습관들 중 50% 이상이 가난해지는 습관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중산층이라면 습관 시소에서 부자가 되는 습관과 가난해지는 습관이 절반씩 있다는 의미다. 습관 시소를 부를 축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기울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몇 가지 습관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중산층인데 부유해지고 싶다면 두세 가지의 부유해지는 습관만 추가하면 된다. 혹은 가난해지는 습관 두세 가지만 제거하면 된다. 만약 당신이 가난한데 부유해지고 싶다면 부유해지는 습관을 더 많이 더하거나 가난해지는 습관을 더 많이 없애면 된다. 사실 부유해지는 것과 가난해지는 것 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일상의 습관들 중 몇 가지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성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된다,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습관의 책답게 좋은 습관, 부자가 되는 습관이 나쁜 습관, 가난한 자의 습관보다 더 많게 되면 부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정말 단순하지만 직선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는 연구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이 이상적인 삶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7가지 키워드에 주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7개의 키워드에 따라 원하는 삶을 정의해보는 것이다. 10년, 15년 혹은 20년 후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은 어떤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을지 조목조목 적어라. 그때 벌게 될 돈, 살게 될 집, 가지고 있을 배, 타게 될 자동차, 그때쯤이면 모았을 자금 등 아주 자세하게 적어야 한다. 첫 번째, 소울메이트. 남은 인생을 누구와 같이 보내고 싶은가? 당신의 소울메이트는 어떤 사람인가? 그 소울메이트는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행복하며 삶에서 성공을 갈구하는가?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정확히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해보라. 어떻게 생겼으며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성격은 어떤지 등등 여생을 함께할 이 사람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기술하라. 두 번째, 직업. 이상적인 직업은 무엇인가? 돈은 얼마나 버는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가? 당신이 꿈꾸는 직장에서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 꿈꾸는 일을 하려면 얼마나 낭만적인 곳이어야 하는가? 그 완벽한 직업을 가진 당신은 어떤 역량을 쌓고 있는가? 세 번째, 건강.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기를 원하는가? 당신의 체형은 어떤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건강과 날씬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는가? 네 번째, 집. 이상적인 집은 어떤 모습인가? 어디에 사는가? 집은 얼마나 큰가? 집값은 얼마이고 방은 몇 개인가? 그 방들을 묘사해보자. 집 주변과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도 빼지 말고 기술해야 한다. 다섯 번째, 활동. 이상적인 삶에서 매일, 매 주말, 휴가 때 어떤 활동을 하는가? 그것은 당신의 취미나 부업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이 열정을 쏟는 활동이 될 수도 있다. 여섯 번째, 물건.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차를 운전하는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는 어떤 모양인가? 옷은 어떤가? 돈은 얼마나 갖고 있는가? 어떻게 투자하는가? 일곱 번째, 큰 그림. 마지막 전략은 이 모든 것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이상적인 삶에 대해 기술해보자. 구체적인 것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완벽한 삶에서 원하는 특정한 사람, 직업, 건강, 집, 장난감, 돈, 그리고 성취한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큰 그림은 삶의 청사진이 될 것이며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꿈꾸는 미래를 기술하는 과정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큰 그림을 확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큰 그림을 참고해 자신의 꿈과 소망 전부를 리스트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버는 돈, 사는 집, 가지고 있는 보트 등의 항목을 나열해보자. 이런 구체적인 항목들이 바로 당신이 바라는 것, 당신의 꿈을 나타내는 것이다. 꿈과 소망 리스트는 당신의 꿈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를 만드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항목들을 고려해서 내 미래의 청사진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당히 제법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직업, 건강, 집, 활동, 물건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아마 그래 나는 10년 후 혹은 20년 후 30년 후에 어떻게 될 거야, 어떤 집에서 할 거야, 그때쯤에 어떤 차를 타고 있겠지, 무슨 일을 하고 있겠지 정도로만 아마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의 소망을 몇 가지 큰 줄기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정말로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이것을 리스트화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습관을 더 빨리 바꾸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런던대가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18일에서 254일이 걸리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한다. 물론 습관이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복잡한 행동도 있고 며칠 만에 형성되는 행동도 있다. 얼마나 복잡한 습관인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습관마다 각각 다르다. 그러나 누가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 254일 동안이나 노력하겠는가? 나 역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솔직히 254일이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결심은 얼마 가지 못한다. 우리가 습관을 버리거나 바꾸려고 하면 뇌는 거기에 맞서서 싸운다. 그래서 습관은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습관을 쉽게 바꾸는 방법이 있다. 바로 뇌를 속이는 것이다. 다음에 6가지 지름길을 이용하면 습관을 더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고 의지력도 덜 요구될 것이다. 첫 번째, 습관 결합하기. 오래된 습관이 새로운 습관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매일 커피를 마시는 오래된 습관이 있는데 매일 물 한 잔을 마시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자 한다면 커피잔을 정수기나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된다. 뇌가 커피를 마실 시간이라고 알려주면 당신은 가장 먼저 커피잔을 찾을 것이다. 이때 커피잔은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걸 일깨워줄 것이다. 이처럼 결합된 습관을 들이는 것은 며칠이면 된다. 두 번째, 연상법칙 만들기. 어떤 사람을 보면 오래된 습관이 촉발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오래된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한다면 나쁜 습관을 일으키는 사람을 연상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을 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새로운 목표가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이라면 정기적으로 모이는 독서 클럽에 가입해 토론할 수도 있다. 혹은 달리기나 조깅 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 같이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 관심을 가져보면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아마 당신 주변에 의외로 많다. 세 번째, 환경 바꾸기. 환경이 바뀌면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가 훨씬 쉬워진다. 새로운 집,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직장, 새로운 동료, 새로운 도시 등은 모두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환경이 바뀌면 당신은 매일 새로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작게 시작하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습관을 바꾸기가 훨씬 쉬워진다. 거의 노력이 들지 않는 습관을 추가하는 것이다. 하루에 더 많은 물을 마시기, 비타민 보충제 섭취하기, 출근길에 오디오북 듣기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다. 여기에는 현재의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 흡연 횟수를 줄이거나 매일 TV를 보는 시간이나 인터넷을 하는 시간을 하루 1시간 이하로 줄이는 것처럼 쉬운 일부터 시작해보자. 작고 쉬운 습관일수록 한 번 바꾸면 유지될 확률이 크다. 다섯 번째, 새로운 습관을 일과에 넣기.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요령 중에는 좋은 습관을 해야 할 일의 목록에 집어넣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해야 할 일 목록에 좋은 습관이 매일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책임감이 들 수밖에 없다. 매일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 여섯 번째, 나쁜 습관 차단하기. 당신과 나쁜 습관 사이에 일종의 방화벽을 쳐서 나쁜 습관에 빠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밤늦게 정크푸드를 먹는 습관이 있다고 치자. 정크푸드를 먹는 이유는 냉장고에 정크푸드가 있기 때문이다. 냉장고에 정크푸드가 없다면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냉장고에 정크푸드 대신 건강에 좋은 간식을 쌓아놓으면 된다. 여기서 습관은 정크푸드를 먹는 게 아니라 TV를 보면서 간식을 먹는 것이다. 정크푸드를 없애더라도 앉아서 TV를 볼 때가 습관을 일으키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연히 간식을 찾을 것이다. 다만 이제부터 간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된다. 앞서 소개된 6가지의 습관 빨리 바꾸는 방법에 대한 내용의 공통점은 보다 작게 손쉽게 시작하는 것이고 뇌와 행동의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일상에 넣어서 변화를 강력하게 일으켜야만 유지되는 그러한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지키기가 쉽지 않으므로 일회성에 그치는 액션일 뿐일 것입니다. 습관으로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이죠.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벼운 정말 잔잔한 방법들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습관을 변화시킬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습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기가 좀 잡히셨나요? 이 책은 습관에 대한 관심이 많은, 평소 습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은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